실패는 지거나 잃는 것이 아니라 기회이다. 덕담으로 종종 이런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씀 우리 인생에서 꽃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철부덕 넘어진 적이 있나요? 살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좌절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실현당했을 때, 승진해서 누그럭되었을 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구에나 보기에 각인된 실패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가끔은 인생도 조립식 가구처럼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1번에서 13번까지 따라만 하면은 짠 하고 실패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조립식 가구가 아니라 디자이너 핸드메이드 가구에 가깝습니다. 디자이너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그렸다가 다시 지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조립식 기구처럼 정해진 공식대로 평등하게 실패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서대로 산다고 한들 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크든 작든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유연한 자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인생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실패가 없는 배움이 있을까요? 시행착오.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은 또 10개쯤 다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설 줄도 안다. 그래서 협동, 소통. 미국 교육계에서 흔히 거론되는 21세기에서 꼭 갖춰야 할 능력 4가지.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협동, 소통. 협동, 그는 콜라보레이션. 미래에는 지금도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또 창의적인 발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트라우마 등등 이런 것을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저는 미국에 와서 스키를 처음 배웠습니다. 운동신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라 어쩌다 보니 같이 간 두 친구를 따라서 또 올라가서 그런데 연인이라는 두 친구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둘이서만 슝 내려가 버리고 덩그리 남기 전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은 이내 우야겠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내려가 보자 하며 낭떠지로 진입했습니다. 스키를 배워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초보대로 넘어질 때 다치기 쉽고 넘어지면 남의 도움 없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당시 저는 그 슬로프를 스키를 타고 내려왔다기보다는 수없이 넘어지면서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끝까지 내려왔을 때 마스터한 것은 스키를 타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치지 않게 넘어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기술이었죠.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키가 꽤 재미있어졌다는 점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덕분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 온몸에는 멍이 들긴 했지만요. 그 후에 두 번째 스키 여행에서는 블랙 슬로프는 물론 실수로 전문가 전용 슬로프까지 가보는 또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를 기회로 리프레임 하면 생기는 일 기회로 만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턴 과정을 마칠 즈음에 지원했던 정신과 레지던트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실패의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대 4년을 마치고 인턴 과정을 보던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단계들이 합격을 추구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우울했습니다. 소설 보좌를 서던 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였지요. 그런 결국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5단계의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연구 과정도 싸늘하고 동기보다 2년 늦게 레지던트를 시작했고, 그렇지만 긴 인생을 관점으로 보면 이는 결코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합격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을 과연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실패는 진정 원했던 것이 아닌 플랜 B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를 내모읍니다. 그 덕분에 틀 밖의 생각, think outside of box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 발명왕 에디슨은 세상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실패로 배움과 정보 획득의 기회로 리프레임하는 에디슨의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그가 가진 여러 재능 중에서 으뜸이 아닐까요? 연애에 실패하고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나봐. 내가 무슨 연애를 이렇게 결혼도 못할 거야. 저에게는 연애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사람 잘못 만날까봐 아예 데이트도 못 나갈 정도였죠. 그런데 망친 데이트를 여러 번 해보고 나서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살아갈 많은 날이 있고 지금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져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What can I learn from it?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How can I grow from it?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돌고래에 걸려서 넘어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실패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은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나 조직은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나 자신에 온전히 집중해라. 실패한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라. 우리는 어쩌면 넘어진 아픔 그 자체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 살핍니다. 다들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넘어져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 자신감은 더욱 떨어지죠. 넘어지는 동안에 남을 살피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자세는 다시 일어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끈기를 발휘해서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태는 더 나빠지기도 하고 더 마음과 다르게 빨리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년여에 걸쳐서 서서히 어느 정도 정상회복을 할 수 있었죠. 빨리 나아야 한다고 스스로 저촉했을 때는 몸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실망과 절망이 더 컸죠. 손에 베인 작은 상처조차 다시 서리붙고 아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재촉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은 아무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라.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실패를 겪어야 한다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의 권유를 해서 실패를 겪는다면 또 원망하겠지. 이왕에 삽질을 할 거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길에서 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을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겪는 실패는 고통스러워 들어도 견디기가 수월할 테니까요.
레전드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삶의 궤도를 전면 수정했을 때 또한 크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특히 난치병 판정을 받고 투병했던 나날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후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성장했으며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삼킬 수 있는 실패를 많이 하라. 실패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 또는 무모하게 자신의 점을 올인해서 실패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 영어로 bite size failure, 먹고 삼키기에 딱 좋을 만큼 크기의 실패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넘어지면 안 된다고 배웠으며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완벽주의자를 위한 실수 놀이요법. 학기 초에 자녀가 엄마 나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아이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은근히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패를 권장하라는 저희 강의를 듣고는 너무 후회가 된다며 다음번에 꼭 나가보라고 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자녀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내 아이가 그래서 순간에 부딪히면 부모는 흔들립니다.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실패할 기회를 미리 제거하고 맙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반복된 실패로 학습 때 무기력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부모라면 우려할 만한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독이 되는 것은 실패가 독이라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수성가에서 27세의 억만장자가 된 미국 여성 속옷 회사 사장 사라 브레이클리는 그녀는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하는 답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항상 밥상머리에서 What did you fail at this week? 라고 그녀가 배구부 뽑는 데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피아노 하다가 또 틀렸어요. 아 잘했다 칭찬해 주셨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실명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린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실패해도 괜찮은 것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실패를 체험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왜 실수가 두려울까? 사실 좌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안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무조건 또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에 선사시대는 실수나 실패가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려움이나 겁이 없어서 함부로 맹수에게 덤볐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한 일을 시도했다가 상처가 나서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지요. 36개월 된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유를 받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서른이 시절에 놀이치료를 배울 때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는 미국 아이들의 놀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 뭐야? 나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라고 물었어요. 실수와 실패를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주의를 위한 역설적인 의도요법. 보통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많고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이런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떨치는 방법으로 역설적인 의도 기법이 있습니다. 파라독시컬 인텐션. 이는 빅터 프랭클 박사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설명하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역설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소망하는 기법이다.
역설적인 의도. 사람들 앞에 서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것은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던 환자가 프랭클 박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회공포증은 흔히 대인기피증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증여 증상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프랭클 박사의 치료와의 역설적인 의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인 의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서 몸과 정신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해 라고 긴장하고 집중하면은 과잉 의도, 하이퍼 인텐션 상태가 되어 교감신경이 더 항진됩니다. 가뜩이나 긴장도가 높은데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라며 걱정하는 것에 대해 집중대로 확 떨어뜨리면 오히려 긴장을 풀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실수 연습. 완벽주의자들은 실수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들 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비행기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항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If you never miss a plane, you are spending too much time at airport. 플로리다의 한 사진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주었는데 한 그룹은 최대한 완성도 높고 잘 찍은 작품을 제출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완성도와 상관없이 많이 찍어올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더 좋은 사진이 나왔을까요? 예상외로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냥 많이 찍으라고 했던 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거나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돈을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드세요. 자꾸 넘어지다 보면 넘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즐겁게 실수하기 바랍니다. 실수에 대해서